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 일흔까지 사셨으니까 당시로는 엄청나게 장수하신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만병통치약 제조법을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약재가 무려 30가지가 들어갑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죠. 생각을 간사하게 하지 말 것,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말 것, 자기 분수를 지키고 함부로 성내지 말 것. 이런 마음들을 느긋하게 다려서 때를 가리지 말고 수시로 복용하면 만병이 통치된다 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뛸 생각이면 일단 오늘 지금 한 잔 마셔놓는 게 좋겠죠. 마음 다리기 좋은 약탕기 같은 방송,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 일요일 첫 곡입니다. 우효, 소녀 감성 100%. 우효, 소녀 감성 100%.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입니다. 우효의 소녀감성 100%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약탕기가 되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약재들이 들어갈지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많이 좋은 것들만 넣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것들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섞어서 갈아서 이렇게 한 잔 주면 그게 또 좀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그런 거. 하지만 몸에는 좋을 겁니다. 최대한 맛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의 유나이티드 전반전 1부에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보는 주제 파악 토크 타임, 까발리그 더벌리그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10년 전의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해 볼 거고요. 후반전인 2부에서는 한 주간의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예술 소식들로 꾸려진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전화 연결했던 친구. 네. 전화 연결되는 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는 광동제약 레돌민, 공무원 자격증 합격 에듀윌과 함께합니다. 자, 오설희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세상 최고의 치명적인 남자다라고 말하는 듯한 배성재의 목소리. 제가요? 아닌데. 베리 특유의 개그 코드를 좋아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제 남자친구, 네. 제 남친은 스포츠클럽 원장이에요. 초등학교 축구 선수반도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축구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종종 배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배 아나운서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라고 얘기하면 남친이 나도 좋아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유머 감각은 따라할 생각이 없는 거니? 남친아 제발 나 좀 웃겨주라. 저는 축구도 볼 줄 모르면서 선수반 아이들의 경기는 늘 보러 갑니다. 3월부터 주말 리그가 시작되는데 이번 연도 제발 속지원이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남친 개그 감각도 파이팅!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지한 건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치명적인 남자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막강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들리나요? 이상하네요. 무무님, 베디, 코가 왜 이렇게 커요? 아니면 그냥 커 보이는 건가? 심지어 가끔 방송에서 보면 코에서 빛이 나요. 코가 크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코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작아서 코가 좀 더 큼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코 크다는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들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에
뭐라 해야 되지? 그 기름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반질반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코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겁니다. 강아지들 그 코가 촉촉하면 건강한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상하게 코 부분만 항상 촉촉해요. 김선아님, 오키나와 놀러 갔을 때 찍었던 바다예요. 우와, 이거 광고 장면 무슨 하나 어서 구하신 줄 알았는데 차마 바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맥주 한 캔을 사서 바다를 보며 한동안 앉아 있었죠. 다녀온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여행 간답시고 옷 사고 가방 사고 필요한 물품들 산다고 배보다 배꼽이 컸던 여행이었지만 친구랑 제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요즘 따라 이때가 생각나는 거 보면 다시 어디든 떠날 때가 왔나 봅니다. 베디는 여행 갔던 곳 중에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어디가 됐든 또 떠납시다. 습니다. 와, 김선아님이 이게 맥주군요. 저는 무슨 과일 주스인 줄 알았어요.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직접 찍으신 거래요. 김선아님이 손이 굉장히 예쁘네요. 예. 손이 그죠? 맥주를 이렇게 들고 손바닥에 받친 채로 마치 이 맥주 광고 모델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와, 바다가 진짜 예쁘네요. 그 위에 하늘도 예쁘고. 이게 바다가 예쁘려면 그날 하늘이 예뻐야 돼요. 그래야 빛도 잘 들어오고 구름이랑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부분이 예뻐야 되는데 최고였네요. 와. 아무튼 여행자랑 남의 여행한 거 자랑하는 건 이렇게 감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여행지가 최고의 출장지예요. 저는 개인 여행은 사실 많이 못 다녀봤고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출장 갔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런던이었습니다. 그곳은 축구의 본고장이니까 모든 축구 경기가 열리고 축구 경기 안 열려도 엄청나게 예쁜 축구장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축구 얘기하고 길 걷다 보면 축구 용품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롬비아 거기는 약간 겁은 났어요. 왜냐면 그쪽이 약간 뭐 치안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실제로 갔을 때 해발 2,700m 백두산 높이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산병이 확 와서 힘들고 불안했던 곳이긴 한데 어딜 가나 그 커피향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도 잠을 잘 못 잡니다. 2011년에 갔었는데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쓰는 분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있을 줄 알았어요. 채팅창에 지금 바로 쓰신 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송 나가는 동안에 샵 1077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고릴라 또 모바일 메신저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이 아닐 때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뭐라도 써주세요. 게시판에 뭐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는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저희가 녹음하는 과정을 관전하는 다음 TV팟 라이브 참가하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열심히 참여도 하고 계시고 함께 접속하시면서 제 얼굴도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얘기했더니 콜롬비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지금 콘돌라에 정권 바뀐 다음에 무슨 곤돌라를 개설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게시판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도배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따르질 않아요. 예. 영이 서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무튼 듣고 계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소개된다고 다 드리진 못하고 따로 몇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레알 마드리드 7번 보셨는데요. 아니죠. 10번이잖아요. 하메스는. 네. 자, 고품격 수다의 장 까발리그 더블리그로 넘어갑니다. Down 10 9 8 7 6 5 4 3 2 1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패스를 주고받는 주말 유나이티드 선수들만의 리그 까발리그 더블리그
어제는 예전과 비해 너무도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던 다시 하면 안 될까? Countdown. 10, 9, 8, 7, 6, 5, 4, 3, 2, 1.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패스를 주고받는 주말 유나이티드 선수들만의 리그, 까발리그, 더블리그. 어제는 저희가 예전에 비해 너무나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과거의 우리 모습, 10년 전의 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10년 전, 2006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모습이셨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0년 전, 2006년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의 방송을 시작할 무렵이었죠. 2005년에 K본부에 들어가서 2006년쯤엔 회의에 빠져 있었죠. 내가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땐 또 지역 총국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고향에서 떨어진 지 1년이 넘어가니까 우울증에 이제 빠져서 굉장히 힘든 때. 하지만 또 2006년에 월드컵이 있는 독일 월드컵에 따라서 기분은 또 굉장히 좋았던, 기대했던. 물론 그때는 그냥 한 명의 축구 팬이었죠. 축구 응원단에 불과했지만 그 직후에 S본부로 또 2006년에 옮겨오면서 비기닝이 시작됐습니다. 네, 축구 캐스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튼 여러분 10년 전의 나 어떻게 추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선혜님, 10년 전에 만나서 재작년에 헤어진 구남친 하하 씨를 꼭 닮았어요. 10년 전에 TV에 하하 씨가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주말에 기분 좋게 예능을 보다가 문득문득 화가 나요. 런닝맨이나 무도요. 아내인 별 씨한테 달콤한 멘트를 날릴 때도 생긴 것뿐 아니라 했던 말도 비슷하네 하면서 혼자 부들부들합니다. 웃으면 안 되지. 옛날엔 하하 했었네, 요즘은 허허 이렇게 씁쓸해 하시는 거군요. 연예인 닮았으면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볼 때마다 생각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연예인인데 연예인도 꼭 연예인끼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그냥 평범한 분들과 할 수도 있죠.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과 학생들과. 근데 그런 분들은 헤어지고 나면 TV나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또 상처가 계속 덧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들이 뭐 방송이나 작품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최선님은 연예인과 사귄 건 아닌데 연예인을 닮아서 볼 때마다 또 워낙 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씁쓸하신 거군요. 진성 청취자님이 경험담인가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뭘 경험담. 그리고 필립 람님이 또 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영희님이 뒤에 귀신 그러셨는데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 뒤에 이제 다른 스튜디오 방들도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지 귀신 아니에요. 0327님, 10년 전만 해도 클럽에서 춤출 때 무릎이 안 아팠는데 하면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다. 클럽에 출입하는 그 제한 연령이 대개 통념상 몇 살쯤 되나요? 30세? 40세? 이 클럽에 가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대답이 없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클럽을 안 가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희 PD는 외관만 좋으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주관적 기준이네요. 아무튼 클럽에 가서 춤을 추신다는 것은 그래도 거의 학창 시절 혹은 뭐 직장인 초년병 요때쯤인데 지금은 10년 만에 무릎이 안 좋아지셨다는 거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안 좋아지신 게 아니라 춤을 너무 많이 추셔서 연골에 문제가 생기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좀 조치를 취하셔야겠네요. 슬픕니다. 근데 이게 무릎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릎 주변 근육 같은 걸 단련하면서 이게 진짜 심혈을 많이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형님이 성재형은 국빈관급이에요.
네요.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아도 뭔지 모른다 그래야지. 네. 제가 클럽을 안 가요. 전 클럽 그리고 뭐 나이트 이런 춤추는 곳,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일회성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작업하는 곳 이런 곳은 안 갑니다. 6423님, 10년 전에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저는 선생님이 됐고 신기하게도 그때 그 수학 선생님 딸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 부모들과 상담 진행하다 알게 돼서 깜짝 놀랐네요. 저도 6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커서 10년 뒤에 또 내 제자에게 배우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도 해봅니다. 했습니다. 네. 뭔가 이 평행이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계속 알고리즘이 반복되는 무한 반복, 무간도에 빠지신 느낌이네요. 그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그 선생님 딸을 가르치고 그 딸은 또 선생님이 돼서 내 딸 가르치고 이게 가끔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후배 굉장히 아끼던 김민지 아나운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도 하고 박지성 선수와 또 아이도 낳고 이제 살고 있는데 딸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을 낳으면 이제 나중에 아나운서 시키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제 옆에 와서 같이 MC 보고 뭐 이런 무한 반복. 그래서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뭔가 반복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요. 안녕님이 첫 딸 누구 닮았나요? 했습니다. 반씩 닮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을요. 아주 절묘하게 점유율 50%씩 차지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님, 10년 전이면 그때도 지금 몸무게였구나. 슬프네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나느냐 리바운드의 여왕.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10년 전에 똑같은 몸무게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박은정님은 좀 높은 몸무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유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요. 건강 상태가 이렇게 수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로 건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높은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 몸무게는 진짜 고무줄이에요. 자, 근데 예전에와 달라진 게 좀 서글픈 게 있다면 예전엔 기초대사량이 워낙 높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막 몇 킬로씩 빼고 그랬거든요. 밥만 먹으면. 근데 요즘은 네 밥만 먹으면 그냥 확 찌고 그다음에 잘 안 빠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강진영님, 10년 전에 저희 신랑 머리숱이 풍성했어요. 이젠 사진으로만 볼 수 있네요. 아쉽습니다. 지금은 가가멜처럼 옆과 뒤만 풍성해요. 저도 예전 같지 않은 피부 회복력을 자랑하고요. 같이 노화하는 우리 부부입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 울고 계시네요. 이거는 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절대 놀리지 않는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10년 전 얘기하면 다들 아까 크크크 막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 지금 이 사연은 함께들 울고 계십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렇게 펑크란 타이어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진심으로 그 주문을 함께 외워주고 싶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자. 수팟님이 청했었고요. 다 같이 진짜 합창을 하고 떼창을 보고 계세요. 지금 채팅창에서. 반갑습니다. 마음이 막 훈훈해지네요. 강진영님 훈훈하시죠? 김연나님, 10년 전에 혼자 걷던 길 10년 후에도 혼자 걷네. 여전히 씩씩하기만 한 게 쓸쓸하고 또 씁쓸하도다. 이렇게 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집을 옮기거나 하지 않으면 혼자 걷던 길을 계속 혼자 걷기도 하고 또 집에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있다고 해도 혼자 걷고 뭐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니까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시라는 거죠. 사람이 없고 이름도 연남이신데 연애를 못하고 계시군요. 아무튼 그래도 씩씩함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49님 그 전에 짜나 1234님 괜찮아 우리도 다 혼자야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 하고 계신데 아군이 지금 잔뜩 있어요. 지금 같이 접속하신 분들이 다 아군입니다. 지금 거의 뭐 다들 자라나라 머리머리 하는 분들이랑 다들 혼자시고 공감하면서 함께 지금 웃을 수 없고 함께 울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러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머리 숱이 그렇게 막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저 형보단 많아요. 5249님 10년 전엔 9살 연하랑 만났는데 지금은 9살 연상이랑 살고 있네요.
슬프네요. 했습니다. 이게 왜 슬퍼요? 슬픈 건가? 그래도 귀여움 받는 게 낫죠. 귀여워하는 게 낫나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귀여워하며 살 수 있고 싶으신지, 평생 귀여움을 받고 살고 싶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지만, 이거 어렵네.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어렵네요.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혜진님은 받는 걸 원하신다 그러셨고, 그죠? 그게 낫죠. KMS7493님, 저는 20살 어린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알아서. 4051님, 10년 전에 축구 동호회에서 그런 대로 억지로라도 주전 공격수로 뛰었는데 지금은 후보로 전락했습니다. 운동장 밖에서 목소리로 공지하고 있어요. 야! 야! 질러! 근데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에요. 10년 전에는 나 주전이었는데 지금은 뭐 서브 혹은 코치여야 되고 뭐 감독을 해야 되고 뭐 해설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어떤 레전드들도 결국 시간이 쇠퇴하면 근육이 줄고 무릎이 아파오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90분 내내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경기 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후진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0057님 10년 전 20살 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남자랑 애 낳고 잘 삽니다. 크크크. 유일한 해피엔딩이 하나 왔습니다. 좋겠습니다. 시간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되겠는데요. 아무튼 0057님 축하드립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는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풍족한 방송이에요. 자, 까발리그 떠벌리그 다음 주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건 시작이 있을 때 끝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시작을 해봤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는 내 연애의 끝으로 더 슬픈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나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요. 내 연애의 끝! 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시작을 한 번도 못한 분들. 그분들도 시작과 끝 플러스 마이너스 0이신 분들도 보내주세요. 상상이시더라도. 자의에 의한 끝이든 타의에 의한 끝이든 내가 욕을 하고 끝났든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욕먹고 끝난 거든 다 상관없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끝났었는지 여러분께서 하셨던 연애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소설을 써볼까? 상상연애 덜덜덜덜 이러고 계신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야, 새로운 문학의 한 장르죠. 신춘문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춘문예요. 저는 시작은 해봤어요. 물론 끝도 당연히 겪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끝날 때는 나쁜 남자이지만 끝날 땐 나쁜 남자에게 낫겠다 싶어서 항상 제가 끝내자는 말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끝난 몇 년 전의 연애는 제가 끝내질 못해서 오래가네요. 후유증이. 먼 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세한 디테일은 알려드릴 수 없고 여러분은 디테일 좀 알려주세요. 네. 사연은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고요. 저희 홈페이지 까발리그 떠벌리그 게시판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재미있는 사연은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호우암님 상대가 남자였나요? 그러신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세요. 허언증 갤러리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오네요. 반갑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너 되게 평범하게 살아왔어. 아니 주변에 주변도 평범했었어. 뭐가 있을까? 펑크란타이언이 뭐라 그랬어요? 뭐 군대 기다렸는데 예누자이는 네가 가져라? 저요? 제가 왜? 먼저 말하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쵸? 잘하시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아파요. 이게 왜? 진짜야. 이게
저쪽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럴 거면 그만하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오래갑니다. PD가 챗한 거 들으셨어요? 다 들렸네. 아무튼 이런저런 사연 많이 보내달라고 선생님 한 번만 더 pom프 좀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1부 끝곡 정준이로 갈게요. 네. 자, 어쨌든 시작도 못했는데 끝을 배우네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별의 여러분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 여러분이 어떻게 겪으셨는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후반전에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준일입니다. 말꼬리.